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 서울에서 펼쳐졌습니다. 평생 도시를 누비며 무수한 경험을 쌓은 한 독일인 감독이 이건 단순한 기술 도시가 아니에요. 여긴 사람이 기술을 지배하는 곳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가 목격한 진짜 이야기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과 기술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이 도시가 지금까지 숨겨온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문을 조심스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가 슈미트라고 합니다. 독일 공영방송 ARD에서 30년 넘게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일해왔습니다. 전쟁, 환경, 경제, 기술, 그리고 사람. 이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으며 세상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시간의 기록자처럼 여겨온 시간이었죠. 지금은 은퇴를 앞두고 있고 이 여정이 제 인생의 마지막 다큐멘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번 프로젝트에는 유난히 마음이 깊게 담기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이미 살고 있는 도시들, 기후위기로 숨가쁜 지구, 초고속 기술에 매몰된 현대인들, 자동화에 둘러싸인 일상. 저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인간다움을 지켜낸 도시들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도쿄, 상하이를 차례로 탐방했고 마지막 목적지로 서울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서울이라니 분명 기술력으로는 세계적인 도시지만 사람 중심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 선택은 조연출 한 명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감독님, 서울이 단순히 기술만 발달한 도시가 아니래요. 시스템 안에 한국만의 정서가 있다고 하던데요. 정서가 있는 시스템이라는 표현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술은 본래 차갑고 효율적이며 계산된 것 아닌가요? 거기에 감정이 스며들 수 있다는 말은 처음 듣는 개념이었죠. 저는 결국 그 말 하나에 끌려 서울을 마지막 도시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도착한 날, 저는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자마자 평소와는 다른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복잡한 공항 내부는 잘 정돈되어 있었고 전광판과 표지판은 정확하고 직관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지만 뭔가 정갈하다는 인상을 받았죠. 하지만 진짜 낯설었던 건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독일이나 유럽의 공항에서는 서로 큰 소리로 대화하고 동선이 충돌하기도 하는 장면이 흔하지만 서울에서는 무언가 약속된 듯 모두가 조용하고 흐트러지지 않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내 방송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로 시작된 음성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순으로 이어졌고 모든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된 구성이었죠. 저는 그렇게 공항철도에 올라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은 다른 아시아 대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층 빌딩, 아파트 단지, 빠르게 움직이는 차량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이 도시에는 소음이 없는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했고 질서정연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곧장 장비를 챙겨 거리로 나섰습니다. 도심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끼고 싶었고 무엇보다 처음 만나는 도시의 감각을 날 것 그대로 담고 싶었습니다. 명동 인근을 걷던 중 커다란 전광판 하나가 시야를 사로잡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문자들이 순식간에 흐르고 있었고 저는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없어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 앱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번역된 메시지가 떴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이용해 주세요. 처음에는 단순한 안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바라보는 동안 전광판에는 또 다른 메시지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폭염주의보 발령 중. 쉼터 위치는 QR코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꼭 건강 챙기세요. 이 모든 문장이 공공의 안전이 아닌 특정한 누군가를 향한 메시지라는 점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공공 전광판이 노인을 걱정하다니요. 기술과 행정 시스템이 그렇게 구체적인 사람을 위해 작동한다는 걸 저는 유럽에서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자 다국어로 번역된 서울시의 페이지가 떴고
가장 가까운 무더위 쉼터의 위치, 운영시간, 냉방 상태, 제공 서비스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보를 바라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만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필요한 순간 곁에 있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날 저녁, 숙소에 돌아온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울은 사람을 먼저 떠올리는 기술이 존재하는 도시다. 나는 빠름이 아닌 배려의 속도를 처음으로 체험했다. 그 순간 서울은 제게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라 마음을 흔드는 도시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정은 제가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진짜 미래를 마주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낯선 도시의 공기 속에서 이상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그동안 상상해온 미래 도시와 완전히 다를지도 모른다. 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년 넘게 전쟁터와 분쟁 지역, 그리고 첨단 기술 현장을 누비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어떤 도시보다 낯설고도 신비로운 감정을 서울에서 처음 느낀 것입니다. 서울은 그저 빠르고 복잡한 기술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 한가운데에는 사람 중심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마주하는 순간 제 다큐멘터리 인생에서 가장 깊고 강렬한 감동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연출이자 현지 통역자인 민수 씨와 함께 서울의 진짜 얼굴을 찾아 나섰습니다. 민수 씨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이 도시가 가진 보이지 않는 면면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이드이자 통역자였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어가 서툰 저에게 현지인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통로가 되어 주었죠. 처음 들른 곳은 무심코 지나칠 법한 작은 마을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조용히 앉아 계셨고 서로의 안부를 조심스레 묻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조용하고도 따뜻한 정서가 그곳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다가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헬가 감독님께서 서울에서 사람 중심 미래를 탐험하고 계십니다. 제가 통역해 드릴 테니 편하게 말씀 나누세요. 저는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다큐멘터리 감독 헬가입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민수 씨가 제 말을 어르신들께 전했고 그중 한 분이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서울은 빠르게 변하지만 우리 마음속엔 늘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함이 있어요. 그게 우리 삶의 힘입니다.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세상을 기록해 왔지만 이렇게 기술이 사람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직접 느끼고 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 서울은 빠름만 쫓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서울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저는 그 말들을 되새기며 마음속 깊이 서울의 정서를 지닌 시스템이란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첨단 기술의 집합체가 아닌 그 기술이 뿌리내릴 수 있었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성과 배려였습니다. 오후에는 민수 씨와 함께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스마트 시티 체험관을 방문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첨단 기술이 가득한 공간이었지만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 기술들이 사람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원 한 분이 영어로 간단히 설명해 주었지만 민수 씨가 더 자세하게 통역해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즉시 가족과 의료기관에 알림이 갑니다. 단순히 기계일 뿐만만 아니라 진짜 사람을 지키는 시스템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많은 분쟁과 재난 현장을 촬영하며 절망도 보았지만 서울은 보이지 않는 사랑과 연결된 배려를 기술로 구현한 도시였습니다. 민수 씨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배려의 속도입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촬영에 더욱 몰입했습니다. 차갑고 무미건조할 것이라 예상했던 미래 도시는 온기와 인간애가 흐르는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근처 작은 카페에서 서울 시민 한 분과 우연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영어가 능숙하지 않아 민수 씨가 통역을 맡았습니다. 서울은 빠르고 숨막히는 곳 같지만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연결과 배려가 살아있습니다. 이 도시의 진짜 힘은 사람 냄새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에 파고들었습니다. 서울은 사람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도시였고 그것이 미래 도시의 본질임을 깨달았습니다. 며칠간 민수 씨와 함께 서울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노인복지관 직원, 자원봉사자, 기술 개발자,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은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민수 씨는 생생한 현지인의 감정과 생각을 영어로 전해 주었고 저는 언어 장벽 없이 진짜 서울을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배려와 질서를 당연하게 여기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인 저에게도 그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하고 싶어 했고 그것이 서울이 가진 숨겨진 힘임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은 빠르고 복잡한 도시임에도 인간다움을 지키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력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과 태도, 그리고 정서 있는 시스템의 완성 결과였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미래 도시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 기술은 그저 도구일 뿐이다.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제 다큐멘터리는 오히려 이제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사람과 기술의 조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이 제 마지막 소명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빨라져도 결국 미래는 사람을 중심에 두었을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모두에게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서울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하루가 낯설고 경이로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분명 이 도시는 기술적으로 정교하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디테일로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다큐멘터리 감독은 단순한 인상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정말 모든 시민들이 이 시스템의 혜택을 고르게 받고 있을까? 이 놀라운 배려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답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한 날, 조연출 민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민수 씨, 서울은 정말로 사람 중심 기술이 잘 작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죠? 그 시스템을 지탱하는 구체적인 구조와 원리를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민수 씨는 순간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감독님, 그 질문 정말 좋습니다. 서울은 기술로 움직이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엔 놀라운 행정력이 있거든요. 내일 서울시의 복지센터와 행정통제실을 둘러보시면 분명 그 비밀을 체감하게 되실 거예요. 이튿날 아침, 우리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외관은 단정하고 모던했지만 제가 주목한 건 그 안에서 흐르는 공기의 결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얽힌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행정 처리를 정교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장치 같았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ARD 방송에서 오신 분 맞으시죠? 환한 미소로 다가온 중년의 여성 공무원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명찰에는 박선영, 시민안전과 주무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 주무관은 안내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민원 처리 공간이 아니에요. 서울 전체의 실시간 민원과 복지 데이터를 받아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통합 시스템의 허브입니다. 그녀는 한쪽 벽면의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 위에는 서울의 구별 인구 현황, 긴급 요청 건수, 고위험군, 노인 분포도, 교통 흐름, 실시간 날씨 정보 등이 시시각각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고령자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와 문자 알림을 전송하고 없으면 저희가 직접 전화 드려요.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2시간 이내에 지역 구호반이 직접 방문합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세밀하게 대응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예, 저희는 단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특히 더위나 추위 같은 기후 재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기술은
결국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말에 저는 묵직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서울이 단지 효율적인 도시가 아니라는 걸 그날 처음으로 제 온몸으로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실험 삼아 외국인 체류자 정보 변경 신청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단 6분 만에 확인 메시지와 담당자의 연락이 도착했고 모든 문서와 절차는 영어로도 완벽하게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단순히 신속한 처리만이 아니라 외국인까지 배려하는 섬세함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민수 씨는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이런 걸 당연하게 여기기도 해요. 익숙해진 거죠. 그런데 외부에서 보면 이런 시스템은 거의 기적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무더위 쉼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작지만 탄탄한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넓은 공간에 냉방장치는 물론이고 간단한 의료 장비와 구급 세트,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상주하는 쉼터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인 박정혜 씨는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몇 년 전엔 탈수로 쓰러지셨는데요. 올해는 시스템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저희가 안내 전화를 드렸고 직접 오실 수 있도록 도왔어요. 지금은 매일같이 찾아오세요. 이곳이 그분에겐 생명줄 같은 곳이죠. 박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감정이 너무나 진솔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진 신뢰의 기록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민수 씨와 함께 골목 어귀에 위치한 오래된 주거단지를 일부러 찾았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노인 한 분이 천천히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여름에는 괜찮으셨어요? 그분은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더우면 그냥 참았어요. 아프거나 쓰러지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젠 전화 한 통이면 누가 와요. 그냥 누군가 날 잊지 않고 있다는 게 고맙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차가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다가갈 때 비로소 살아난다는 걸요. 이제껏 내가 보아온 수많은 도시들은 위험할 때 누구를 먼저 떠올렸던가? 기술이 빠르다고? 그렇다면 그 기술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닿고 있었나?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수첩에 또 하나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서울은 시민의 곁에 서 있는 기술을 만들었다. 빠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코 놓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저 자신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과연 내가 살아온 유럽의 도시는 누군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던가? 여러분이 사는 도시는 위기 상황에서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나요? 기술이 정말로 약한 사람들을 감싸고 있나요?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 포용을 위해 움직이고 있나요? 저는 서울에서 그 모든 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지막 다큐멘터리에 이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술의 끝에 있는 진짜 인간성을 한국의 도시를 통해 세계에 보이기로 한 것이죠. 다큐멘터리 마지막 촬영일, 새벽부터 서울은 잔잔한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촘촘한 빗방울이 도시의 윤곽을 부드럽게 덮고 있었고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나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카메라 장비를 챙기며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감독님, 마지막으로 꼭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하나 있어요. 촬영은 힘들 수도 있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심이 있는 현장이에요. 우리는 서울 북부의 주거 취약 지역, 소위 달동네라 불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스팔트가 끊기고 좁은 골목이 이어지는 언덕, 낮은 지붕들 아래 빽빽이 모인 집들은 빗물을 머금은 채 조용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곳곳의 벽에는 오래된 배달 전단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습기에 젖은 담장 너머로 누군가의 일상이 조심스럽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익숙한 듯 한 가정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허리가 많이 굽은 할아버지 한 분이 반갑게 웃으며 저희를 맞았습니다. 민수 자네 또 왔구먼. 이분이 그 방송국 사람? 네 할아버지, 독일에서 오신 다큐멘터리 감독님이세요. 그 순간 저는 그분의 손에 들려있던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낡고 조심스럽게 사용한 흔적이 역력한 그 기계에는 서울 돌봄 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앱 자주 사용하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걸로 체온 보내면 구청에서 확인했다고 문자 와. 내가 약 타러 못 가면 자원봉사자가 대신 와주고 내 나이엔 손가락도 둔한데 이 앱은 참 쉽더라고. 앱 화면 속엔 커다란 버튼과 음성 안내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문맹이나 고령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 구조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의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서울시 복지국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협업하여 고립 어르신들의 일상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상황을 촬영했습니다. 체온 데이터, 응답 여부, 응급 연락망이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총괄하는 박선영 주무관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감시가 아닙니다. 기억하기 위한 구조예요. 누군가 혼자라는 사실조차 잊히지 않도록 저희가 매일 체크합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행정적 책임을 넘어 존재를 잊지 않으려는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박 주무관의 눈빛은 무겁고도 따뜻했습니다. 가끔은 그냥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세요. 누가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그 대화를 듣는 동안 제 손이 카메라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건 촬영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인간성의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마지막 촬영지인 서울시청 시민안전상황실로 향했습니다. 어둡고 조용한 관제실 안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쉬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안전이 실시간으로 지켜지는 심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한 직원은 긴급구호 문자 시스템을 시연해 보였습니다. 동일한 메시지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여러 언어로 동시에 전송되는 구조였습니다. 농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도 별도 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었죠. 단 한 사람도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의 말은 담담했지만 저에게는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정보 접근권을 생존의 권리로 인식하고 있는 도시. 저는 유럽의 대도시에서도 보기 드문 태도라고 느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민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독님, 사실 이 시스템이 완성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어요. 처음엔 효율성만 중시되었지만 사람을 중심에 두기로 한 뒤로 모든 게 달라졌죠.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저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살던 도시들은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까지 움직였던가.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술의 미래는 빠름이 아니라 곁에 머무름이다. 서울은 단순히 첨단 기술로 움직이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과 동행으로 완성되는 유기적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사람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공기는 여느 때처럼 차분했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서울의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ARD 본사에 복귀한 첫날 회의실에서 동료 감독들과 프로듀서들에게 서울 다큐멘터리의 전체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틀자 화면 속 서울의 골목, 쉼터, 돌봄센터, 상황실이 하나씩 등장했고 그 안에 조용한 배려들이 묵묵히 이어졌습니다. 어느새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논할 때 너무 자주 기술만 보지 않았나요? 서울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기술은 빠름이 아니라 약한 이들과 함께 머무는 것이라고요. 모두 진중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인 루카스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헬가, 이 영상 우리가 다음 달에 진행하는 청소년 미디어 교육에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또 요즘 시민대학에서 사람 중심 기술에 대한 수업이 있는데 거기서도 상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네요. 누군가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서울이 제게 남긴 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살아있는 방향성이었습니다. 서울은 제게 속삭였습니다. 미래는 인간을 잊지 않는 기술 위에서 피어납니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